새벽 5시, 김영숙 씨는 오늘도 혼자 밥을 먹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맞은편에 빈 의자. 25년째 같은 자리,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남편 박철수 씨가 앉았던 그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여보가 좋아하던 건데, 영숙 씨는 혼잣말을 하며 반찬을 하나 더 꺼냅니다. 남편이 없는데도 남편 몫의 반찬을 챙기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식탁 한쪽에는 통장 몇 개가 놓여 있습니다. 생활비 통장, 학비 통장, 적금 통장. 영숙 씨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번 달엔 막내 학원비 올라서. 남편 박철수 씨는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중동에서 일한 지 벌써 25년. 1년에 딱 한두 번 명절이나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한국에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살았냐고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애들만 잘 키워. 내가 돈 벌어올게. 그렇게 믿었죠. 영숙 씨는 그렇게 25년을 견뎠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해냈습니다. 아이들 아플 때도 학부모 상담 때도 졸업식 때도 심지어 시댁 제사까지. 영숙 씨는 며느리 역할도 엄마 역할도 아빠 역할까지 모두 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면 병원 모시고 가는 것도 다 저 혼자였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우리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영숙 씨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실하고 가족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가끔 걱정 섞인 말을 했습니다. 영수가 남자가 그렇게 오래 혼자 있으면 너 괜찮아?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믿어. 영숙 씨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립니다. 큰아들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아들. 너 먹어라. 엄마가 해놨어. 민수는 30살. 다음 달이면 결혼입니다. 영숙 씨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엄마, 왜? 저기, 아빠 휴대폰 좀 빌려줄 수 있어? 결혼 준비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아빠 해외 있으니까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하려고. 영숙 씨는 방에서 남편의 휴대폰을 가져옵니다. 박철수 씨가 한국에 왔을 때 두고 간 예비폰입니다. 여기 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응, 고마워 엄마. 민수가 휴대폰을 받아듭니다. 그때였습니다. 띵.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발신자 이름은 자기야. 영숙 씨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봤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미리 보기. 여보, 오늘 서윤이 첫니 났어요. 사진 보낼게요.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윤이? 첫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빠가? 민수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생년월일. 잠금이 풀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대화방 목록이 보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서윤이. 아빠가 보고 싶대. 민수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요. 언제 한국 들어와요? 서윤이가 아빠 찾아요. 이번 주말에 같이 외출할까요?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 그 옆에 서 있는 아빠.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지? 계속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
대화 기록은 4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검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신생아 분유 추천, 유아 장난감, 아기 침대, 돌잔치 준비물,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 낯선 여자, 아기, 그리고 아빠,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집에서 찍은 사진, 아빠 높이 높이, 서윤아 사랑해.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모르겠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의 콧노래 소리도. 민수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때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띵.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서윤이 돌잔치예요. 꼭 와야 해요. 우리 딸 돌잔치인데 아빠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민수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바로 3일 후였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기억했습니다. 아빠가 이번 주 토요일에 한국 들어간다고 했던 것을,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돌잔치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왜 아들? 엄마,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영숙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엄마, 아빠 말인데. 민수는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가 바람 피웠어요. 엄마 아빠한테 다른 여자가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다른 아이가 있어요. 영숙 씨는 일어나서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요. 영숙 씨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사진이 보였습니다. 낯선 여자, 아기, 그리고 남편. 영숙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너의 아빠가.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야. 설명이 있을 거야. 오해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새벽 3시, 영숙 씨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그 긴 세월 동안 이상한 점이 정말 없었을까? 천천히 하나둘씩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영숙 씨가 남편 숙소를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아니야, 여기 너무 더럽고 불편해. 오지 마. 그래도 여보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안 돼. 회사 규정도 있고. 다음에 내가 한국 갈게. 그때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 칠순잔치 때, 철수는 왜 안 왔어? 어머니 칠순인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대요. 정말 미안하다고. 시댁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2년 전, 남편이 한국에 왔을 때, 여보, 오늘 밤에 같이. 아, 미안. 나 너무 피곤해서 다른 방에서 잘게. 그래도 제발 좀 쉬게 해줘. 그때 영숙 씨는 섭섭했지만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고생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동네 슈퍼에서 아주머니, 며느리 보기 힘드네요? 네, 며느리요? 박철수 씨 며느리 말이에요. 요즘 안 보이던데? 아, 저희 아들은 아직 미혼인데요. 아, 그래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과 착각했거니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시댁 제사 때 신우이가 무심코 던진 말. 애는 잘 크지? 네. 무슨 애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쏘아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신우이도 시댁 식구들도 동네 사람들도 영숙 씨만 몰랐습니다. 25년 동안 바보처럼 영숙 씨는 이불을 덮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억울한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더 큰 칼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만 몰랐어.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응, 엄마. 엄마가 직접 가볼게. 어디? 아빠 있는 곳. 민수는 놀랐습니다. 엄마, 위험해. 내가 같이 갈게. 아니야. 엄마 혼자 갈 거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영숙 씨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휴대폰 메시지에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대화 내용에 집 주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중동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남편은 해외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아니, 기차표를. 서울까지. 토요일 오전 10시. 영숙 씨는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주소가 적힌 쪽지. 32평형 아파트.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영숙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오해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띵동.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 앞에는 작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 신발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연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영숙 씨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택배?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영숙 씨의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여자가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복도 안쪽에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 영숙 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영숙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당황한 얼굴, 여자의 어리둥절한 표정, 거실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 소파에서 놀고 있는 아기. 아빠, 아기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영숙 씨의 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여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이분 누구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아내입니다. 법적으로.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25년 동안 결혼 생활했습니다. 두 아들도 낳았고요. 여자가 박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철수는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 아니야. 이건 오해야.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억울해서 화가 나서 미쳐서. 오해? 25년이 오해예요? 영숙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남편, 여자, 아기, 행복한 미소, 식탁 위에는 돌잔치 준비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돌잔치 하려고 했죠? 영숙 씨는 아기를 봤습니다.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영숙 씨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25년. 자신은 무엇이었을까? 시댁제사, 병수발, 아이 교육, 외로운 밤, 참아온 눈물.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니, 영숙 씨. 영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건 왜 이랬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됐어. 이 나이에 뭘 어쩌겠어?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 당신도 이제 알았으니까. 당신 갈 데나 있어? 남편의 말에 영숙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25년을 속인 사람이, 배신한 사람이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랑 반지가 구르는 소리, 25년의 세월이 구르는 소리. 영숙 씨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아니, 이제 시작이구나. 영숙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일 후, 영숙 씨는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들 민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불륜, 혼인빙자, 중혼. 이 정도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최소 70%는 가능할 겁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법원을 통해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철수의 재산 목록. 강남 아파트 한 채 시세 12억. 예금 8억. 주식 3억. 퇴직금 4억. 총 27억. 영숙 씨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아? 25년 동안 영숙 씨는 생활비를 아껴 썼습니다. 남편이 해외에서 고생하며 번 돈이니까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서울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젊은 여자와. 영숙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 받아낼 거예요. 한 푼도 안 남기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추가로 조사해 보니 회사에서도 남편분의 이중 생활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요? 네. 서울 본사 근무인데 해외 파견 근무라고 거짓으로 보고한 정황이 있습니다.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그럼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알려야겠어요. 모든 사람한테. 첫 번째, 영숙 씨는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영숙이에요. 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도 아셨죠? 남편 일. 25년 동안 모른 척 하셨죠. 저만 바보로 만들고. 그건 이제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어머니도 각오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민수는 친척들 단체 카톡방에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증거, 모든 것을. 단체방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철수 그놈이. 옳게 너무하네. 세 번째, 영숙 씨는 남편의 회사에 제보했습니다. 인사팀, 감사팀, 대표이사실까지. 회사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허위 보고, 경비 부정 사용, 윤리 규정 위반. 남편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영숙 씨는 내연녀를 만났습니다. 당신도 모르고 속은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남편이었어요. 내연녀는 울먹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독신이라고 했어요. 아이 양육비는 남편이 책임지게 할 겁니다. 법적으로, 네. 내연녀도 피해자였지만 영숙 씨는 더 이상 동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 재판장에 박철수와 영숙 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철수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잘렸고 친척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피고는 불륜을 저질렀고
25년간 원고를 기망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 위자료 1억 5천만 원, 양육비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쾅! 영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습니다. 25년의 거짓이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인생이 6개월 후 영숙 씨는 새 집에 이사를 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 20평형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새로 산 소파와 테이블,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채워가면 되지. 민수가 이삿짐을 날랐습니다. 엄마, 여기 놓을까? 응, 거기 좋겠다. 영숙 씨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눈치 볼 시댁도 기다려야 할 남편도 없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여행? 응. 엄마랑 나랑 둘이서. 제주도 어때? 영숙 씨는 감동했습니다. 그래. 좋지. 주말. 제주도 바닷가. 영숙 씨와 민수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응, 행복해. 25년이 아깝지 않아? 아깝지. 많이. 하지만 영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알았잖아. 그리고 끝냈잖아. 엄마 대단해. 아니야. 엄마도 무서웠어.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냥 살아가는 거더라. 모르는 척하고 속으면서 민수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면 절대 아빠처럼 안 할게. 그래, 믿는다. 다음 주 영숙 씨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짧게 잘라주세요. 시원하게. 25년간 길렀던 머리를 잘랐습니다. 가위질 소리. 싹둑 싹둑.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거가 떨어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보였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영숙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행복하자. 저녁. 영숙 씨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빈 의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채울 필요 없어. TV를 켰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요리 수업 듣기,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 봉사활동 시작하기, 취미생활 찾기, 나를 위해 살기. 영숙 씨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내일 점심 같이 먹을까? 그래, 좋지.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고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0세,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영숙 씨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습니다. 영숙이네 빵집. 아침마다 직접 빵을 굽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사장님, 이 빵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영숙 씨는 웃습니다. 진심으로. 민수가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빵 구웠으니까 먹고 가. 가족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십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영숙 씨는 생각합니다. 배신은 늦게 알수록 아팠지만 인생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 창문 밖 햇살이 따뜻합니다. 영숙 씨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